안녕하십니까? 네, 임용보건을 가르치는 김기영입니다. 이번에 이제 희소 임용고시 학원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봤던 임용고시 문제를 출제 경향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문제는요, A교시가 있고 B교시가 있거든요. A교시와 B교시, A형과 B형 문제가 있고요. A형은 12문제, B형은 11문제, 전체가 23문제예요. 23문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교보건과 보건교육은 지역사회 간호학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간호학과, 여성간호학, 정신간호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간호학이라고 하는 큰 영역에 이제 기초랑 성인, 노인, 응급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지역, 아동, 여성, 정신, 성인이 큰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학의 한 분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5문항이 지역사회 간호학의 문제가 나왔고요. 다른 해에 비해서는 한 2문항 정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온 문항은 정신간호학이 되겠죠. 그래서 정신의 그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정신은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성간호학도 4.5문항, 여성간호학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간호학도 3.5문항으로서 이제 이 정도의 비중을 하고 있고요. 아동간호학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성인간호학의 비중이 좀 낮았어요. 2.5문항으로서 다른 해에 비해서 좀 2문항 정도가 좀 2~3문항이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간호학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험생께서 좀 쉬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출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는 낮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라는 학교보건 보건교육 파트를 보면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지금 리더십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간호관리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호관리에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보건 시험에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영역이 아닌데 시험에 나왔죠. 영역이 아닌데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간호관리는 그 지역사회 간호학 안에 간호관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서 간호관리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돈합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거에도 객관식대로 기출되었던 부분이었고, 근데 지표를 쓰라고 했던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이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 밀착도와 해석 부분은 전년도에 이어서 가족 사정 도구가 계속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쪽이 나오는 부분이 이어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죠.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도 중요 파트였고 교육 생각적 단계가 시험에 나왔고요. 이것도 적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연습을 우리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집단 검진에서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중요했던 부분이고 나올 때가 됐던 파트였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관측자 간 오차 원인, 신뢰도 부분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감소를 위한 공학적인 조치 대치와 격리에 있어서는 공학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대치 격리 부분은 한 5년 전에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소음 감소에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판 그 전주 시험 문제 때 대치 격리를 냈었고요. 그 다음 온실가스의 정의도 과거에 기출 영역이었고요. 6대 온실가스를 적으라고 했던 부분은 그 법에 있는 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섬 효과 현상은 우리가 기출했던 영역이었고요. 근데 학교보건에서 학생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행자가 누구냐? 학교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올해 안전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시험에 나왔고, 우리는 그래도 좀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교육은 6대 안전교육 안에 속하는 거, 2년 전에 우리가 나왔었거든요. 2년 전에 나왔었는데 그 영역에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시험에 나왔지만 재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찝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아동간호학을 보도록 할게요. 아동간호학에 있어서 스케몬의 발달 곡선과 테너의 발달 부분, 복막염 부분은 우리 임용고시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모로반사와 그 개념에 있어서는 중추신경계 사정으로서 모로반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모로반사가 이제 중추신경계 손상일 때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적 황달 부분이 시험이 올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었고, 팔로우 4 징후는 기출 영역이었습니다. 뭐 청색증하고 수룡의 기전은 중요 파트가 나온 거가 되겠고요. 성인간호학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간호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화성 궤양이 문제가 나왔고요. 제가 이제 소화성 궤양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H. 균은 유명한 균이기 때문에 많이 썼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의속에서 생존 가능한 이유를 쓰라고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이제 의산에 H. 균이 의산에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쓰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혈압 측정 시 오류와 울선 신부전과 이제 보상 기전 부분은 이제 기출 영역이 되죠. 기출 부분이 되었고요. 응급간호학에서 심장 압박대 인공호흡 CPR이 나왔죠. CPR이 사실은 인공호흡 부분이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PR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 심장 축격기도 사실 이게 2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2년 전에도 나오는데 이 영역으로 다른 파트가 시험에 나왔던 거고, 심장 축격기도 우리가 대비를 좀 많이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성간호학을 보도록 할게요. 여성간호학에서 보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이제 워커의 이제 폭력 주기라든지 유방암 부분은 기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서 신고 의무자와 신고 시기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간염법으로서 접근을 했어도 무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의사라든지 의료기관의 장 부분하고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는 것도 그랬고요. 근데 워커의 폭력 주기의 화해 단계에도 이것도 한 거의 7, 8년 전에 문제가 재반출이 됐던 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박동의 양상은 국시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만기 하강이라든지 가변사 하강 국시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험으로도 이제 모고라든지 영역별 시험에서도 특강 때도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테바락토긴하고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의 영향은 거의 좀 썼던 문제였고, 덩칸 기전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의 펩스미어라든지 변형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도 국시에서 나왔고, 그 근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선엽이라고 써도 유선엽이 선조직이기 때문에 답으로 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유방 단순 촬영이라든지 타모시펜의 그 항에스트로겐의 기전도 우리가 시험을 봤던 7월에 모고로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정신간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간호학도 중요 파트에서 시험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정신간호학을 약간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던 파트였습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명료화라든지 표현된 감정의 경시, 일시적 암심은 과거 기출 영역이었고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7월에 모고 때도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인지 재구성의 방법, 인지 재구성에서 여기 이번에 나왔던 것은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한 재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체하기라든지 재구성, 해체하기, 이분법적 사고 해체하기라든지 재구성을 써야
하는 거이고요. 그래서 재구성 부분은 제가 문제로도 냈고, 그리고 이제 밴드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사회기술 훈련에서 이제 피드백, 사회기술 훈련은 우리가 7골에 풀었고요. 그래서 피드백하고 연습 단계, 피드백이 있는 단계가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연습 단계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증후군은 객관식 때 나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객관식 때 나왔었고, 그래서 이것이 좀 적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위기 유형은, 상황 위기는 이것도 기출됐던 영역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정신에서 플래시백의 개념과 학습된 무력감의 개념, 망상과 연상이완의 정의라고 해서 이제 이런 정의 부분, 개념 부분을 쓰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플래시백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회상이어가지고 약물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 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회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 2번 정도 시험을 봤던 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망상과 연상이완의 정의 부분도 이것도 연습을 많이 망상하고 이제 우리가 그 지리멸렬, 그러니까 지리멸렬에 있는 이제 지리멸렬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좀 쉽게 쓸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체외력의 부작용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외력의 부작용은 국시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연습을 많이 해서 작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악몽장애나 야경증은 우리가 어린이 수면장애 부분으로서 중요 파트였고, 네, 문제도 많이 풀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우리가 중요 파트에서 시험에 나왔고, 연습을 저희가 이제 밴드 문제하고, 그리고 7골 문제하고, 그리고 11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우리가 많이 연습했고 풀었던 문제들이 나와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네, 많이 접했던 문제들이 나와서 되게 좋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겹게 연습을 하고 했지만 그 힘겹게 했던 연습이 실전에서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너무, 그래도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